또래보다 작은 우리 아이 키가 걱정된다면 검사 한번 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서울본 정형외과의 원장 홍도영입니다. 우리 몸에는 골단판이라고 흔히 말하는 이제 성장판이 여러 군데 존재합니다. 각자 위치마다 아이의 이제 상태에 따라, 성별에 따라 이렇게 다치는 정도가 제각각인데요. 성장판 검사는 성장판이 다치기 전이면 언제든지 검사가 가능합니다. 보통 이제 중고등학교 때가 되면 성장판이 다치기 시작하는 경우가 좀 있어서 중고등학교 때 검사를 하기에는 좀 늦은 감이 있고요. 오히려 이제 너무 학교가 들어가기 전에 어린 아이들에 있어서는 너무 성장판이 열려 있기 때문에 또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검사는 초등학교 때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혹시 그럴 경우가 거의 없지만 그래도 성장 부진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적절하게 치료를 빨리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빨리 발견하는 게 좋기 때문에 보통 초등학교 저학년 때 검사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의 정확도를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검사의 진행 원리랑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성장판 검사를 하게 되면 보통 저희가 손목에 있는 손목뼈들이 보통 이런 예측하는데 정확도가 가장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목 엑스레이를 촬영을 해서요. 촬영한 엑스레이를 가지고 저희가 여태까지 모아왔던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뼈는 어느 나이대와 일치한다 이런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찍은 아이의 엑스레이와 비교해서 뼈 나이를 역산을 하게 됩니다. 뼈 나이를 알게 되면 이제 앞으로 아이의 뼈 상태가 어떻게 되고 얼마나 클 수 있고 이런 포텐셜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람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비교적 이 정도 뼈 나이면 어느 정도 클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고 그 정확도는 거의 좋다고 볼 수 있으나 부모님들께서 이해하시기에는 우리 아이의 뼈가 이 정도의 포텐셜이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저희 서울본 정형외과에서는요 먼저 말씀드렸던 손목 엑스레이를 촬영합니다. 그런데 이제 덜 쓰는 쪽의 손 엑스레이를 촬영을 합니다. 많이 쓰는 손보다는 좀 덜 쓰는 쪽 엑스레이를 촬영을 해야 정확도가 있다고 해서 덜 쓰는 쪽 손 엑스레이와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척추축만 있는지도 같이 봅니다. 척추 정렬 상태를 보는 엑스레이 그리고 하지 정렬 상태를 보는 엑스레이를 같이 촬영을 하게 되고요. 보통 다리 길이는 무릎에서 많이 관여를 한다고 해서 무릎 그리고 골반 이렇게 성장판 같이 체크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이용하는 프로그램으로 아이의 뼈 나이를 보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우리 아이의 뼈 상태는 어느 정도고 동일 연령대의 아이에 비해서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저희 병원에서 시행하는 이제 성장판 검사는 현재 골 연령과 어느 정도 클 수 있는지를 예상할 수 있는 정도인데요. 대부분의 경우 큰 틀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약간 성장 부진이 있다고 하면 조금 더 지켜보는 쪽으로 갈 수 있겠는데요. 근데 아주 드물지만 성장 속도가 남들보다 확연히 떨어지거나 아니면 성장판이 거의 좀 닫혀가는 골 연령은 좀 높은데 키는 작은 상태이면 다른 적극적인 치료를 빨리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의 치료는 혈액 검사 등을 통해서 성장 호르몬에 문제는 없는지 이런 걸 확인을 해보고요. 이런 경우에 성장 호르몬이 부족하다 판명이 되면 적극적인 호르몬 치료를 해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소아내분비내과가 있는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검사를 해보고 치료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성장판 검사를 하러 오시는 분들께 항상 설명드리는 게 3가지가 있는데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생활 습관 아주 간단한데 지키긴 또 뭐 어려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그 3가지는 이제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아라 이거인데요. 잘 먹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검사를 했는데 뼈가 이제 충분히 클 수 있다 이런 포텐셜이 나왔는데 내가 이렇게 영양분을 섭취를 잘 못해서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영양분이 부족하면 그만큼 크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잘 먹어야 됩니다. 미네랄, 단백질, 그다음에 칼슘, 비타민 등 많이 함유한 음식을 섭취를 해주시면 좋고요. 특히 동물성 단백질, 우유 같은 고기 같은 음식 많이 먹어서 뼈랑 이제 근육으로 가는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해주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잘 노는 것은요. 결국에는 뭐 뛰어놀아야 되겠죠. 저희가 다리 길이에서 가장 관여 많이 한다는 성장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릎인데요. 무릎 성장판이 적절히 자극되는 운동들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점프를 하는 운동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도움이 되는데요. 농구,
배구, 줄넘기 등 이렇게 점프 위주의 운동을 조금 해주시면 성장판 자극에도 도움이 되고 키 크는 데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잘 자야 됩니다. 저희가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시간은 보통 오후 10시부터 새벽 2시 정도까지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그때쯤 이제 조금 깊은 잠에 빠져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그 전부터 수면 준비를 해서 그 시간대에는 깊은 잠에 들 수 있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수면 시간도 중요하지만 또 수면의 질도 중요합니다. 예민해서 잠이 잘 못 드는 아이거나 자주 깨는 아이들이면 수면 전에 가볍게 20-30분 정도 운동을 하고 또 수면을 시도해보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수면의 질도 향상을 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3가지 정도 지켜주시면 만족할 만한 결과가 얻으실 수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본 정형외과 대표원장 홍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